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벌써 5년째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줌마, 로또 한 장만 주세요. 슈퍼 사장은 익숙한 듯 로또 용지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늘 하던 대로 펜을 들었어요. 1, 7, 10, 21, 28, 31. 가족들 생일을 조합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며느리 미정이, 그리고 자신의 생일까지 마음속으로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이번엔 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TV를 켰어요. 뉴스가 끝나고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애의 손이 가슴팍으로 향했어요.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번호 1번입니다. 맞았어요. 두 번째 번호 7번. 또 맞았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번호 10번입니다. 이럴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번호 21번. 아, 아니, 순애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다섯 번째 번호 28번입니다. 로또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애는 그것을 주워들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 31번입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등 당첨금은 15억 원입니다. TV에서 나온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벽을 짚고 겨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순애는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당첨 번호를 다시 적었습니다. 1, 7, 10, 21, 28, 31. 자신의 로또 용지와 비교해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맞은 거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아,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애는 다시 종이를 펼쳤어요. 당첨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집 대출금 갚아주기, 손자 교육비, 동네 복지관 기부. 적다가 펜을 멈췄어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은행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거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미정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미정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또 당첨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혼자 간직하기엔 벅찼습니다. 미정아, 그런데 말이야. 순애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어. 미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정말요? 응, 1등이야. 15억. 순애는 로또 용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와, 정말 대박이네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미정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거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미정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잘 모르겠어. 은행에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복잡할 거예요. 미정의 제안에 순애는 안도했어요. 정말 고마워, 미정아. 순애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던 일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 일은 아직 도연 씨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못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전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미정은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이 대견해 보였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른 채 행복하기만 했던 그 순간을. 3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순애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순애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뭐려, 당연한 거죠. 미정이 순애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친밀한 몸짓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은 친절했어요. 라디오를 틀어주고 에어컨 온도도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긴장되세요? 그래. 이런 큰 돈은 처음이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봤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순애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역시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순애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머님, 서류랑 신분증 저한테 주세요. 제가 창구에서 처리할게요. 미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면 되는 거지? 네, 완벽해요. 어머님은 저기 소파에서 기다리세요. 미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로또 용지와 신분증, 통장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대기 공간에 앉았어요. 미정이 창구로 향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흘렀어요. 미정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어요. 정말. 벌써? 순애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어요. 직원분이 친절하셔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정아, 정말 고생했어. 엄마 혼자였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에이, 뭐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행에서 세금이랑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전체 금액의 30% 정도요. 그래서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건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애는 놀랐어요. 하지만 10억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해. 우리 가족한테는 큰 돈이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 내역을 봤을 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5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10억이라고 했는데. 순애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5억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통장 확인했는데 5억만 들어와 있어. 아, 어머님. 은행에서 말하길 나머지는 세무서 처리 때문에 며칠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래. 그럼 언제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복잡한 절차가 있나 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건 몰랐지만 미정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어.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애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5억. 생각해보니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미정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밀리에 만든 계좌였어요. 입금 내역 10억. 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미정은 중얼거렸어요. 양심의 가책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새 집, 새 차, 새로운 삶.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어요. 5억이라는 돈도 충분히 기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악몽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로 미정의 모습을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미정이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그 가방은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하는 거였어요. 어머, 저건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순애의 가슴에서 뭔가가 움찔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정의 옷도 달랐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미정아,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하나 샀어요. 미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성과급이 많이 나왔나 보네.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기분이 좋아서요. 조금 사치 부려봤어요. 미정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집 말순이가 놀러 왔어요. 순애야, 너희 며느리 요즘 어디서 돈이 생겼나? 말순의 목소리가 수군거렸어요. 왜? 부동산에서 집 알아보더라고. 아파트 말이야. 순애의 심장이 쿵했어요. 아파트? 응. 우리 딸이 부동산에서 일하거든. 어제 미정이가 와서 5억짜리 아파트 문의했다더라고. 순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5억. 그 돈이면 순애가 받은 당첨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너 당첨금으로 집 사주기로 했어? 말순이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의 명품 가방, 명품 옷, 아파트, 모든 게 이상했어요.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5억. 그 이후로 추가 입금은 없었어요. 미정이가 나머지 돈이 며칠 더 걸린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미정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었어요. 다음 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순애는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나머지 당첨금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아, 어머님. 세무서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혹시 집 알아보고 있어? 순애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아세요?
말순이가 그러더라고. 부동산에서 봤다고. 아,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흔들렸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구경만? 네. 그냥 꿈이라도 꿔보는 거죠. 순애는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직접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어요. 어머님 로또 당첨금은 보통 한 번에 입금됩니다. 분할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게 전부라는 뜻인가요? 네,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순애는 정신이 하얘졌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속인 걸까요? 그럴 리 없었어요. 가족인데.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 도연에게? 하지만 며느리 이야기를 믿을까요?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순애는 밤새 뒤척였어요.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미정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미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동네가 고요했습니다. 미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애의 가슴이 뛰었어요.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지를 열었어요.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백화점 영수증 700만 원, 백화점 영수증 1200만 원, 명품관 영수증 4800만 원. 이게 뭐야?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영수증의 날짜가 최근이었어요. 로또 당첨 이후였습니다. 순애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증거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영수증들을 식탁에 펼쳤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3억 원이 넘었어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정말 그런 거구나.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인 거였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순애는 영수증 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계좌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1234551 23456 뒷자리 6개 숫자였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 계좌번호로 누가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제 돈이 다른 계좌로 송금됐는지도 확인 안 되나요? 고객님 본인 계좌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순애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직원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생각해보니 동네에 정철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순애는 정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철은 40대 중반의 인자한 남자였어요. 순애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또 당첨부터 미정의 행동까지 정철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다른 사람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거죠. 순애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범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계좌 추적이 필요합니다. 정철이 설명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순애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정철은 서류를 준비해줬어요. 이 서류들을 작성하시면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철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순애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의를 위한 거니까요. 정철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정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법원에서 자료 제출 명령이 나왔어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며칠 후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순애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힘내세요. 정철의 격려에 순애는 힘이 났어요. 그날 밤 순애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였습니다. 순애는 작은 기도를 했어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하지만 그 전에 미정은 반드시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순애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났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집으로 좀 와야겠어.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미정이랑 같이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시간 후 도연과 미정이 왔어요. 미정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순애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가 로또 돈을 가로챈 것 같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정이가 15억 중에 10억을 자기가 가져간 거야. 순애는 준비한 영수증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그것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쓴 돈들이야. 총 3억이 넘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도연아,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 순애가 영수증을 가리켰어요. 이 영수증들은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정이 당황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정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미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눈물이 더 많이 났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어머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거짓말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순애는 절망했어요. 좋아. 그럼 기다려봐. 순애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를 찾고 있어. 미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변호사요? 응. 법원에서 자료를 받기로 했어. 순애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도연이 놀랐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 돈이야. 당연히 찾아야지.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순애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미정 씨 명의로 비밀 계좌가 있었어요. 거기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애는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가 완벽해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퍼요. 그날 저녁 순애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연아, 증거가 나왔어. 무슨 증거요? 미정이 비밀 계좌. 거기에 10억이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확인했어.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믿어?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도연이 혼자 왔어요. 미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순애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아직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미정이는 어디 있어? 순애가 물었어요. 집에서 울고만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도연은 무력해 보였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정철 선생님이 법적 조치를 하자고 해. 어머니, 그렇게 해야 하나요? 도연이 간절하게 봤어요. 순애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화해가 가능할 거예요. 순애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보기로. 3일 후 순애는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철 선생님도 같이 올 거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순애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정이도 같이 가야 하나요? 당연히. 미정이가 꼭 있어야 해. 순애는 전화를 끊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순애의 거실에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백한 모습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순애가 말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순애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정철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여러 장의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받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정철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순애 어르신의 로또 당첨금 15억 원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철이 계속 설명했어요. 순애 어르신 계좌에는 5억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정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 계좌로 갔어요. 새로운 계좌번호가 보였어요. 이 계좌의 주인은 김미정 씨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철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미정 씨가 개설한 계좌 신청서예요. 서명도 있고요. 미정의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정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애는 미정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랬어? 순애가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해봐. 왜 그런 일을 했어? 미정이 흐느꼈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무슨 돈이 그렇게 급했어? 제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빚이 있었어요. 도연이 놀랐어요. 무슨 빚?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걱정될까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가족 돈을 훔치면 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계속 사과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10억을 언제 갚으려고?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철이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해요. 도연이 미정을 봤어요. 너 정말 그런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도현 씨. 도연은 머리를 감추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순애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미정에게 속은 건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순애가 말했어요. 정말 후회해? 네, 어머님. 정말 후회해요. 그럼 돈을 돌려줄 수 있어? 미정이 당황했어요. 그게 이미 다 썼구나. 순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철이 말했어요. 계좌에 남은 돈은 3억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미 사용됐고요. 순애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가족을 용서할 것인가, 법대로 할 것인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정철 선생님, 순애가 입을 열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발.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지.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이게 옳은 일이야. 순애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순 없어. 정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먼저였어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서도 무거웠어요. 옳은 일을 했지만 가족이 깨진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철은 바로 움직였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요. 정철은 혼잣말을 했어요. 손에는 고발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여졌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정철은 수사과로 향했어요. 횡령 및 사기 사건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금액이 상당하네요. 8억 원? 네. 증거도 충분합니다. 정철이 준비한 자료들을 내놓았어요.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들, 증인 진술서까지. 수사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검토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피해자를 곧 소환할 예정이에요. 그날 오후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경찰서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미정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웠어요. 김미정 씨, 혐의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수사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해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미정이 나올 때였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 시어머니 돈을 훔친 이유가 뭔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미정은 얼굴을 가리고 뛰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진과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올 거였어요. 저녁 7시 뉴스가 시작됐어요. 로또 당첨금 10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애는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미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순애는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그 뉴스를 본 사람은 순애만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기 로또집 할머니다. 며느리가 돈 훔친 그 집.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빨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의 직장에도 소식이 퍼졌어요. 미정 씨가 그 사람이래? 뉴스에 나온 거 봤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미정은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미정을 불렀어요. 김미정 씨, 사무실로 오세요. 미정의 다리가 떨렸어요. 상사의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상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까지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미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의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힘들겠다. 괜찮아? 하지만 도연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나가서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기가 괴로웠어요. 상사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휴가 써도 돼.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상처가 됐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정 씨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정철이 순애에게 알려줬어요. 남은 돈 3억 원이 동결됐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 후에 어르신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돈을 되찾는 것보다 가족이 깨진 게 더 아팠습니다. 2주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나왔어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정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재판은 언제 시작돼요? 순애가 물었어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려요. 그럼 미정이는 감옥에 가는 건가요? 초범이고 일부 반환했으니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에만 있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아, 밥 좀 먹어. 싫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미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도연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애를 비난했어요. 가족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하지만 말수는 순애를 지지했어요. 잘못한 건 벌 받아야지. 가족이라고 죄를 덮어주면 안 되지. 순애는 말순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순애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끝났어요. 미정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애는 법정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정철이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압류된 3억 원이 반환됩니다. 언제쯤이요? 일주일 후면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5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곧 3억 원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총 8억 원. 원래 받을 돈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7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이 이미 써버린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들어와. 도연은 거실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안 일어날래요. 제가 어머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이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일어나라고. 너도 속은 거잖아.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순애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보다 아내를 믿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부부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 순애가 물었어요.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어요. 일도 그만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해요. 당연하겠지.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업자득이야. 도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순애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언제쯤? 모르겠어. 아직은 화가 나. 순애의 솔직한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미정이가 미안해해야지. 정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3억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정철의 말에 순애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따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말순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애야,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더라. 무슨 소리야?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옳았다는 거야.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깨진 건 똑같아. 순애가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말순이 위로했어요. 도연이도 반성하고 있잖아.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어. 순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말순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며칠 후 순애는 집 마당에 CCTV를 설치했어요. 왜 갑자기? 도연이 물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순애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한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8억 원. 큰 돈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요.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도연은 요즘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집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뭘 해드릴까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내 일이나 잘해. 회사 일 바쁘잖아. 순애는 아들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무거운 표정으로 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미정이와 별거하기로 했어요. 순애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저도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어떻게 다시 믿고 살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구나. 힘들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순애가 말했어요. 당분간 혼자 사는 게 좋을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음이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순애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순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단풍잎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것들을 쓸어 모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큰 결심을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어떤 기부를 원하시나요? 복지관 직원의 목소리가 친절했어요. 2억 원을 기부하려고 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시나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순애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순애는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관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기부는 처음이에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복지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관장의 말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기부 소식이 동네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순애 씨가 2억이나 기부했다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예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순애를 칭찬했어요. 말순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정말 대단해. 뭐가 대단해?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는 거 말이야. 순애는 부끄러웠어요. 사실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어. 순애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는데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쁜 일에 쓰인 돈을 좋은 일에 쓰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로또 횡령 사건 피해자, 거액 기부로 화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순애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은 의미로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순애는 말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애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도연은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기부 소식을 알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아, 그래? 순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했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별일도 아닌데 뭘.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분노를 선행으로 바꾸려는 마음.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나도 화나. 아직도. 순애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화만 내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해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연은 어머니를 새롭게 봤어요. 정말 강한 분이구나.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감사 행사를 열었어요. 순애를 명예 후원자로 초대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순애가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철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르신, 뉴스 봤어요.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결과였습니다. 저녁에 도연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기부 좀 하려고요. 너도 네. 어머님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더라고요. 순애는 아들이 기특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미정이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슬펐어요. 그럼 그때 용서해주면 되지.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순애는 솔직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순애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날 밤 순애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만났다. 정말 예뻤다. 내 돈이 좋은 일에 쓰인다니 기분이 좋다. 도연이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시간이 약인가 보다. 미정이 생각도 가끔 난다. 미안한 마음도 든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순애는 펜을 놓았어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게 보였어요.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마당에 국화가 피었습니다. 순애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기뻐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향긋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구나. 차 끓일까? 네, 좋아요. 순애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도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복지관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 덕분에 장학생 10명이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네. 정말 고마워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일에 쓰인 돈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은 가끔 미정이 궁금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일은 구했어?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가 편지를 썼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애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편지? 네. 사과 편지요. 받아보실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가져와봐. 도연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순애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정의 글씨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순애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아직은 만날 마음은 없어. 하지만 순애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철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냥 안부 인사차 왔어요. 정철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순애는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철이 물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옳은 일을 했어요.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정의는 지켜져야 해요. 정철은 순애를 존경스럽게 봤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순애는 부끄러워했어요. 정철이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참 예뻐.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도운 아이들도 있을 거였어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또 왔어요. 어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모처럼 모자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 어머니 같아요. 순애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행복해? 순애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미정이 없어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봐요. 순애는 아들이 씩씩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도연이 돌아간 후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미정이의 편지를 받았다.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 정철 선생님이 오셨다. 좋은 분이시다. 도연이가 밝아졌다. 다행이다. 나도 많이 변한 것 같다. 화가 사라지고 있다. 순애는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돈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작년에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 먹기 나름이야. 순애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순애는 다짐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움받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순애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복지관 아이들이 찾아와 인사를 합니다. 도연은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가요. 미정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의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정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순애는 평화롭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